그래서 시험 봐보니까 어땠어? 너네 고등학교 첫 시험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땠어? 시험 보니까 소감이 수학 말고 다 통틀어서 시험이라든 시험이라든 체제에 대해서 많이 달랐어. 긴장됐어? 많이 달랐어. 어? 중학교랑 많이 달랐어. 많이 달라졌어? 네.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 같아? 진짜 그냥 못 맞추게 되고. 그냥 막 한 문제 맞추면 막 인생이 바뀌는 기분 들지. 한 문제 실수로 틀리면은 중기 때는 그냥 실수로 틀렸는데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뭐 등급이 한 문제에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학 얘기해보면 수학에 대해서는 어땠어? 우리가 솔직히 시간이라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잖아. 시험에서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 너네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 시험에서는 사실 중난이도가 더 중요하다 했지 너네한테. 왜냐면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너희 무조건 다 맞췄어 교육이? 좀 나간 문제 몇 개 있지. 진규는? 그치?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네가 상 수준이면 상 수준의 문제로 연습을 하되 시험에서는 중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하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치? 하는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딱 풀 문제들이 중에서 상상이 요 난이도 문제들이거든. 사실 이 중상 난이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쭉 풀 줄 아는 애들이 상을 풀 시간도 많아지는 거야 시험에.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중요한 건 여기다. 근데 연습은 상 문제로 해야겠지 물론. 중상 문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풀 문제들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이야. 그리고 문제 수준은 막 그렇게 높진 않거든. 근데 이 문제랑 관련돼서 나중에 고등 수학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계속 알려줄 거니까 그런 거 적어두고 머리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고2 고3 가가지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자 1번부터 볼까? 심화 개념 1번. 이쪽은요? 9쪽. 자 심화 개념 1번 보면 뭐 너네 다 알겠지만 한번 들어봐봐.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1번에 이게 빠르게 가자. 가우스 x는 3이다 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가우스 x가 3이다 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가우스 x라는 거는 너네 가우스라고 부르는 건 들어봤지? 근데 나 중고딩 때는 이걸 최대 정수 함수라고 했어. 최대 정수 함수. 그래서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뽑아내는 그런 함수라는 얘기를 쓰였거든. 그래서 x가 3이 되려면 일단 3까지는 가능하겠지. 같아도 상관없겠지. 근데 만약 4가 된다고 생각해봐. 4가 딱 되는 순간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점수는 4가 되잖아. 그래서 4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범위를 쓰면 되고 모든 가우스는 그냥 이게 바로 딱딱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2번 가우스 x 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6 이 해가 저거래요. 그럼 얘는 가우스 x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가우스 x를 치환해주면 되겠지. 치환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치환해보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전보다 작다 라는 식이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 되겠네.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2가 전보다 작다. 얘 풀면 t는 마이너스 3에서 2라는 게 될 거고 요걸 만족하는 그 범위 x의 범위로 바꿔서 고쳐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t는 우리 사실 가우스 x를 취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가우스 x로 돌아오신 다음에 가우스 x가 만족하는 범위가 어딘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 근데 여기 부분은 뭐 쉬울 거거든. 그냥 뭐 일단 2보다 작으면 되겠지 여기 부분은. 근데 여기 부분은 헷갈리면 안 돼. 여기 헷갈릴 때는 가우스 x는 항상 뭘 대입해봐. 마이너스 3을 x에 대입해다 쳐봐. x가 마이너스 3이 딱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 가우스 마이너스 3이 뭐야?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조금 더 큰 그런 그 숫자를 한번 너네가 떠올려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 정도? 그럼 가우스에 넣어보면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정수만 따지는 거긴 하지만 정확히 써주면은 마이너스 2보다 커가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5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나올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알려줄 게 있는데 자 가우스 x는 솔직히 여기서 막 헷갈리지만 않고 숫자 몇 개 대입해가면서 부등식 쓰면 돼. 시험에 나와서 그렇게 풀면 돼. 근데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뭐냐면 너네 가우스 x의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본 적 있어? 가우스 x의 그래프. 왜냐면 이게 모의고사나 가끔씩 시험 어렵게 출제할 때 이런 거 내거든. 너네 가우스 x 그래프
그래봤어. 진기 뭔지 알아? 딱 떠올려? 떠올라 머리? 그치 막 뭔가 왜냐하면 중딩 문제집에서 함수랑 함수가 아닌 것 막 그런 문제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앞에 평면 있고 막 이런 계단식 모형, 그치? 이게 바로 가우스 X의 모형입니다. 그래프거든.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가우스 X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나중에 그 수트랑 미적 너네 뭐 안 하지만 수트 같은 거 할 때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아직 안 배웠지? 거기 배울 때 계속 나와. 어려운 문제로. 심한 문제로 계속 나와. 그래서 지금 그리는 방법 알아두자. 첫 번째로 가우스 내에 있는 함수를 그립니다. 가우스 내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가우스 X잖아, X. 그럼 그냥 Y는 X를 그리면 되는 거야. 첫 번째로 Y는 X의 그래프 그려줄게. 원점을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Y는 X를 그려준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 정수 단위로 세로선을 그려줘. 정수 단위로 세로선을 그려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우리 가우스 X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해볼까? 뭐라 되어 있어? 가우스 X가 3일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잖아 1번에서. 그러면 가우스 X가 3이 되게 해주는 X의 범위가 우리 뭐 나왔었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게 나왔었잖아. 그러면 가우스 X가 3이라는 함수값이 뽑아져 나오는 애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X가 3에서부터 3을 포함해서부터 여기 색칠 동그라미 해야겠지? 여기 3이야. 거기서부터 4를 포함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함수 같은 거 다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럼 3의 함수가 어딘데? Y는 X니까 3,3 함수가 여기 있겠네? 그래서 정수 세로선 이렇게 3을 그렸을 때 걔를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다? 3에서 4까지. 이 부분만 쭉 그려주면 되는 거지. 얘는 지우고. 3에서 4까지니까 여기는 색칠, 여기는 색칠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뭘 그린 거냐면 함수값이 3이 나오는 애들 부분만 일단 그려준 거야. 알겠지? 그럼 함수값이 2가 나오는 애들 부분은 어떻게 그려줄까? 그럼 2가 나오는 애 보고 싶으면 2가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 정수 세로선을 그려. 이는 뭐 그냥 정수니까 세로선을 그려. 가로선이네, 가로선. 가로선을 그렸지.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범위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데 그럼 여기를 똑 떼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주면 하는 끝이야. 이렇게. 그럼 1이 나오는 가로선도 그리고 함수값이 1이 나오는 애들은 이 부분 있지. 여기를 하나는 색칠하고 하나는 색칠 안 하고. 그 원리는 직접 이렇게 부등식 써보면 되고. 그래서 Y는 X 같은 거 가우스 X 함수 그리면 계속 이렇게 계단식 모양의 함수가 나와. 그렇지? 그럼 왼쪽은 포함하고 오른쪽은 포함 안 하지? 그 원리는 이 부등식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Y는 로그 X 함수 같은 거 배우겠지만 로그 X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로그 X에 갑자기 문제에서 너네 막 틀리게 하고 싶어서 갑자기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야. 문제에서 악독하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지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1의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을 일단 가로선을 그려. 그럼 여기 뭐 함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의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을 그려. 그럼 여기 대응하는 x가 뭔가 있겠지. 그럼 일단 1의 가우스 x, 여기 로그 x의 가우스 x를 쓰이고 함수값을 1을 갖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여기서부터 1과 교점에서 2와의 교점 사이에 그 부분 있지? 거기를 일자로 내려주면 하는 거야. 지우고 여기 색칠, 여기 나와. 그러면 함수값이 2가 나오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 다음 3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그어서 여기 교점 생기겠지? 그럼 거기를 일자로 또 쭉 내려. 그래서 로그 x 함수랑 저 y는 x 함수랑 가우스 씌운 거 비교해 보면 저 y는 x 함수는 이렇게 계단 이쁜 모양으로 일정하게 진행되거든. 로그 x 함수는 점점 이게 길어져.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단식의 원리인 건 알겠지.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건 뭐 다음 나중에 로그 배우면 알게 될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알아둬야 될 거는 가우스 x 함수 그리는 방법 정도 알아두면 돼. 뭐 쉬운 문제지만 이런 거 떠올려가면서. 그럼 다 써서 나눴어. 그럼 일단 미리 뒤에 거 풀지 말고 일단 대기하자. 같이 한번 하자. 뭐 핸드폰 봐도 돼. 그럴 때. 신규 풀었어? 옆에 거? 풀고 있어. 풀었으면 뒤에 심화 개념 2번 금액의 인상과 인하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너네가 한번 풀어보자.
1번은 뭐 그냥 너무 쉽고 2번은 중딩 때 많이 한 거거든. 근데 계산 실수 안 한다는 생각으로 풀어보고. 이게 지금 푸는 거랑 시험 때 이 정도 푸는 거랑 느낌 다른 거 알겠지 이제 시험 보고 보니까. 시험 때는 너프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바로 한번 보고 넘어가. 그래서 뭐 여기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뭐 보기 안 봐도 그냥 풀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상품 가격을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처음에 가격을 A, 그다음에 수량을 판매량이나 수량이나 B라고 두는 거지. 우리 항상 너네 통합사회 배우면 알겠지만 가격이랑 수량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 너네 통합사회 지금 배우나? 네. 뭐 배워? 통합사회에서 지금? 그 1학년 때 막 기후. 기후? 네. 창업 계획서 쓰는 거 막 배우잖아 나중에 2학기인가? 2학기. 그거 수행평가 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 어쨌든 여기서 뭐 처음에 보는 그 총 매출은 A, B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뭐 인상을 하거나 가격을 줄였을 때 나오는 매출에다가 A, B를 빼면은 이익만큼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적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x에다가 1 마이너스 200분의 x에다가 A 이렇게 되겠지. 보기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의미가 뭐야? 요거는 A에 붙어 있었던 거였지. A를 X%만큼 인상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만큼 2분의 X%만큼 감소했으니까 200분의 X 이렇게 빼준 거야. 근데 이게 은근히 시험이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다. 봐봐. X% 인상한 거면 100분으로 따지면 100분의 X 더해준 거잖아. 이거다가. 근데 이게 만약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X%는 그럼 뭔가 약간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100분의 1일 때는 항상 100으로 나눠주는 원리 이해해가지고 뭐 당황하지 않고 해주면 되겠지. 뭐 X가 100분의 X니까 2분의 X는 200분의 X겠지. 근데 이게 은근 헷갈릴 수 있어. 시험 때 너도 경험했겠지. 그래서 여기 A, 여기 D가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을 만들었다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거기 A, B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8% 이익 이상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08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뭐 A, B 다 날리고 나머지 것만 계산해주면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자, 옆에 거 풀어보죠. 여기까지가 난이도 중 정도고 다음 문제부터 중3.
자, 심화 옆에 따라 풀기 했으면 심화 개념 한 2, 3분 줄 테니까 풀어봐. 그리고 나랑 프리트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어땠어? 한국어 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 다행이네. 결국엔 괜찮았어? 다른 거? 이거 풀었어? 아, 네. 그럼 따라 풀기는 같이 하고 가자. 아, 저 쉬어. 편하게 쉬어. 그냥. 왜냐면 풀이를 비교해보고 나서 따라 풀기를 풀어야 의미가 있어서.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봐봐. 얘도 매우 단순화된 형태긴 하지만 이걸로 꼬아서 낸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 자, 일단 보면은 f의 4분의 1 x가 0 이하일 때 해가 요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리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항상 지금까지 봐왔던 건 fx 형태였단 말이야. 이 정의역이 어땠어? 문자 하나로만 정의됐었단 말이야. 지금은 정의역 안에 식이 들어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를 t로 치환해주겠다는 생각이 바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정의역 4분의 1 x를 t로 치환한다. 이거 얘기해줘도 계속 안 하거든?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우리 수학이 그랬듯이 뭐 공통수학이 나온다고 수투에 안 나올까 아이디어가? 아니야,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투에 미분할 때도 미분한 함수가 어떻게 돼? F'X거든. 그러면 F' 안에 뭐 얘도 막 1-4분의 1 x 더러운 게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 계속 해야지어야 되는 게 이걸 t로 치환하는 거 그냥 계속 나와. 여기서도 공통수학에서도 계속 나오는 아이디어인 거지. 얘는 막 외운다기보다 그냥 정의역이 더럽네? 그럼 t로 치환. 이렇게 아이디어를 사고해가는 과정을 알려놓는 거지. 자, 어쨌든 t로 치환했어. 그러면 1-x는 4t가 된 거고 x는 1-4t가 되겠네. 그렇게 바꿨으면은 이제 다시 우리 t에 대한 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ft의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해가 요거다 라고 나온 건데 우리 모두 다 t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우리 x를 t에 대해서 바꿔놨지, 얘를 t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7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1-4t가. 그럼 양변에 1 빼고
그래서 우리 이 식이 뭘로 바뀐 거냐면 4분의 1 x를 t로 치환한 즉시 뭐가 뭘로 바뀐가?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해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입니다. 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가 조건을 이렇게 쏙 바꿔준 거지. 치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같이 해서 쉬워 보이지만 시험대 나오면 안 떠오른다고. 그래서 그거 항상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알아둬야 돼. 넌 아직 수능 안 봐보잖아, 그치? 난 모의고사를 얼마나 잘 봤는데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엄청 잘 봤어. 수능 때 가니까 특히 수학은 양반이야. 수능 때 가잖아? 그럼 그 시험장 분위기 속에서 국어 문제부터 생각해봐. 타이머 때문에. 그럼 진짜 엄청 틀려. 그럼 말할 수가 없어. 수학이 양반이지 뭐. 어쨌든 그럼 요거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 요거 뭐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해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그럼 이걸 보면은 바로 ft를 떠올릴 수가 있겠지. 왜?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근을 이렇게 찾곤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고 ft를 바로 떠올려주면 ft의 모양은 뭔지 모르겠지만 t 플러스 2에서 t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는 인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해가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아직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나 조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 뭐 fx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나왔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최대값은 이 k의 값에 따라서 정해지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최소값도 k가 제일 작을 때 나오겠구나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해주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 조건인 거지. 나 조건 대입해보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게 ft잖아. 그러면 fx로 쏙 바꿔주면 t만 x로 바꾸면 되는 거지. 변수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쭉 넘겨보자. k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저거 이항해주면 이렇게 잘 보고 그러면 쭉 전개해주면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3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딱 떠오르는 식이 뭐지? 우리 지금까지 배운 그런 국밥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지.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간단하지만 잘 안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인수분해가 막 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을 하는데 48k 제곱에 마이너스 52k에 플러스 12는 0보다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숫자가 매우 더럽지만 뭐 양면을 서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k는 4분의 1부터 4분의 3 이렇게 범위가 나와. 그러면 최대값은 뭐 이때고 최소값은 이때 넣어서 빼주면 되겠지 대입해서. 답은 5번이 될 거야. 체육대회도 언제야? 수학여행 이런 거 가나? 한치에 넣었어요. 수학여행은 안 가? 네. 근데 가지 2학년 때는 한 번 가지 고딩 때 아니, 세월호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안 가? 네. 진짜?
지금 풀어봤어? 아, 네. 기본 해봤어? 그래서 정리하고 이 문제 쉬워 보이지만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었지? F 정의역 안에를 무조건 채워내주자. 하나의 문제가 나오게. 그럼 나머지 조건 이게 끝이 아니라 나머지 조건도 T에 대해서 싹을 다 바꿔줘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요식이 나왔고 나와 적용을 해가지고 나 조건이랑 적용해서 그리고 이걸 나왔을 때 파멸식 떠올릴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실수의 영역이지. 계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자. 2분 다음 문제는 그냥 막 풀면 풀리거든?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몇 분이지? 그렇지. 풀리긴 풀리지.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케이스.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식이 이렇게 되는데 4배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어쨌든 x에 대한 몇 차야? 2차 함수네. 2차 방정식이네. 부등식이네. 어쨌든 2차인데 지금 더러워 보이는 이유가 뭔 거지? 계산 과정에 있어서 계수에 막 3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근데 모양 보니까 우리 뭐 이런 거 보면 바로 떠오르겠지? m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 m세제곱 마이너스 1 막 나누면 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n-1만 달러 나눌 거고 얘도 n-1만 달러 나눌 거고 반면에 뭘 나누겨? 얘로 그냥 나눈 거예요. 얘는 4만 나누고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무작정 나눌 수가 있던 이유가 뭘까? 우리 나누기 할 때 우리 수학에서 나누기 하면 절대 안 되는 뭐지? 0이지 0.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뭘 생각해줘야 돼? 부호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m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을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꼭지점을 보이고 m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구나. x축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고 0이랑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0으로 나눌 일이 없는 거야. 양면을 얘로 나누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막 나눠도 되는 거고. 그러면 다 양수지?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맞게 식을 마지막으로 써주면 그냥 막 쭉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아까 우리 비슷한 라인으로 뭐 쓰면 돼? 판별식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 나오면 판별식 잘 활용해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면.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함수가 붕 떠있다는 거고 그럼 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써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답은.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우리가 뭘 고려해줘야 될까?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정수는 자연수는 2, 3단에 그럼 다 더하면 9네? 해서 체크해보면 답이 아닐 거야. 왜 9가 아닐까? 뭐를 첨가해줘야 될까? 우리 내가 아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뭐냐면 지금 2차 부등식 모양이잖아. 뭐 2차 부등식이든 2차 함수든 2차 방정식이든 판별식이라는 거는 몇 차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2차식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근데 얘가 2차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언제? m이 1일 때.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을 해줬어야 됐어.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쓸 때는 항상 얘가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돼. 알겠지?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둬야 돼. 판별식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그냥 신경도 안 쓰게 개수가 뭐 양수든 음수든 나오니까 판별식 막 쓰면 되거든. 근데 이런 문제 있지? 2차식의 개수 안에 2차항의 개수 안에 이런 식들이 있어. 심지어 0이 될 수 있는 식이야. 그러면 얘가 개수가 0일 때까지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 판별식은 2차일 때만 써주는 거고 우리는 2차가 아니라 이 식만 만족하면 되잖아. 얘가 2차라는 법이 없잖아. 그래서 얘가 2차가 아닐 때, 즉 m이 1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해두면 되겠지 너네는? 옆에 것도 조심하게 하면서 풀어보자. 다 풀었으면 심화 5번 더하고. 위에 개념설명 보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봐. 시간 꽤 줄 테니까 한번 끝까지 고민해봐.
세일즈 같이 한번 볼까? 푸른 사람 풀었어 결국이? 애매했어 풀었는데 진규는 같이 보자. 추우면 말해. 제가 심하게 좀 먹어. 오늘 학교 다닐 때 그 자기만의 그런 도파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뭐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한 도파민 축구였거든. 축구 같은 거.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 그거 말고는 뭐 공부해야지 어떻게. 진규는 뭐가 좋아? 저희 PC방에서 나 마주쳤어. 아니 그때 너는 좀 몰랐어. 아니 뭐 어디서 봤어 분명히. 근데 나 계속 너가 날 계속 쳐다봤잖아. 그치? 아네 너도 애매했구나. 저는 쌤이 저기서 약간 모른 척 하신 줄 어. 아네 알았으면 안 척했지. 그래서 그럼 너 게임이야? 그런 공부해. 시험 기간에는 게임을 안 하고 당연하지. 자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시험 기간 하면 안 되지. 결국에 너가 뭐해? 너 축구 좋아해? 진짜? 딱 뭔가 윙백 관상인데. 아니야? 미드필더? 오케이. 보면 그래서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무 막 공부에 막 노예가 될 필요 없어. 너네가 잘하는 애들이니까 말하는 거야. 잘한 중위권 애들이었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네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막 고등학교 추억까지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라고. 알았지? 고등학교만큼 추억 남는 곳이 없거든. 그래서 난 그게 약간 후회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좀 약간 뭐 어디 가끔씩 주말에 한번 놀러 올 수도 있잖아. 그 정도도 해보고 할 걸. 자. 그래서 너네도 고딩 때 추억을 꼭 만들어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데 막 그런 것까지 버리면서 할 그런 건 아니니까.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 둘 다 챙길 수 있어.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 위에 개념 설명 보면 이제 봐봐 써 있을 거야. p가 꼭 양수라는 말은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주의점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줬지만 안 그려주는 게 더 오히려 얘들한테 편한 문제였어. 왜냐하면 A의 점은 어떻게 찍으라고 그랬지? A는 꼭지점이고 B는 Y축이랑 만나는 점이랄까? B가 Y좌표 그런 소리지. 그러면 이 fx는 P가 어딘지 모르니까 뭐를 모르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 2차 함수에서 1차 항의 개수는 뭐를 담당하지? 이 축의 영향을 담당하지. 축과 꼭지점을 만들어주는 녀석들이지 1차 항의 개수들이. 그래서 이 축과 꼭지점이 어딘지 아예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생각해줘야 돼. 축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나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를 둘 다 생각해줬어야 돼요. 오케이? 어쨌든 이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풀이하는지 보자. 얘가 너무 많이 중요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이미 수투 미적분까지 다 배웠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 이 아이디어를 알고 시작하면은 나중에도 계속 편해.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뭐 있지? 가우스 함수 정리했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내가 뒤에서 나온다고 했던 거. 그래, 요거 함수는 가우스가 나타내는 거. 어쨌든 가우스 함수였고 그리고 뭐 이런 거지. F 안에 합성함수 형태의 문제 있지. 그럼 얘를 t로 치환하자. 왜 합성함수냐면 아까 f의 4분의 1-x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 얘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 합성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얘를 뭐 하자? 치환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얻어가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성공한 수업인 거거든. 알았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보자. 일단 문제에서 그 그래프를 이용해볼까? 여기가 A겠지? 꼭지점이니까 Y좌표는 여기니까 A와 B를 이은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려줬듯이 이건 잘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문제 보면 아래 직선 L의 방정식을 요거를 gx라고 하지.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뺀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아달래. 근데 이 식이 너무 중요하다. 이 식이 어떤 형태냐면 fx에서 gx를 뺀 형태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우리 항상 2차든 뒤에 3차 함수도 배울 거 아니야? 그치? 수투라면 너네도 수투라 불러 근데 아니지 근데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지 네. 그 안에 수투가 들어간 거지 어쨌든 옛날 수투 우리가 3차 함수도 배웠나 봐요 4차 함수도 배워 요런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런 문제 같은 형태 뭐 너네 여기서만 수투에서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너네 공통수학 시험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차, 3차, 4차에서 이 GX 같은 게 뭐지? 1차 함수 직선이지 1차 뭐 다른 말로 하면 직선 2차에서 1차 뺀거 3차에서 1차 뺀거 4차에서 직선 뺀거 다 같은 말이지 얘네들을 뺐을 때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알아두면 엄청 편해 문제 풀 때. 이 1차 함수 직선이 x축이 됩니다. 이걸 알고 푸는 애랑 모르고 푸는 애랑 풀이 그 난이도가 완전 틀려지거든. 이게 뭔 소리냐? 자, fx랑 gx를 뺐잖아. 얘네 2차고 얘는 1차지. 그럼 빼면 몇 차겠어 최종으로? 어쨌든 일단 2차일 거야. 그럼 2차 함수 모양이 생기겠구나. 아래로 볼록 모양이 생기겠구나 하면 되겠지? fx가 애초에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그럼 2차 함수 모양이 생길 건데 직선을 뺐네? 그럴 때 뭐가 된다고? 이 직선이 x축이 된다고. x축. 그런데 그럼 x축인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gx가 x축이 되는 거야. 요걸 x축으로 그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어디랑 어디지? a와 b지. a와 b. 여기서도 a와 b 이렇게 만드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거지. 요게 x축이 됐고 y축은 어딘지 모르겠고 뭐 요쯤 있겠지 이 그래프에 따르면. 근데 이 함수가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고? fx-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를 뺐을 때는 얘를 x축으로 이렇게 기울여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얘를 그대로 이렇게 기울여준 거야. 그러면 x 절편은 요 a와 b 2차 함수와 직선의 그런 교점이 되겠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럼 a가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지? 여기 0이겠지? 여기 0이었으니까 x 절표가. 그다음에 여기는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뭐 너네 지금 일단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지. 근데 뒤에 나중에 3차 함수 나오면 이런 게 나올 거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두 번 굴곡이 있으면 3차 함수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3차 함수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 직선을 그렸는데 여기서 접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한 점에서. 그리고 얘를 gx,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럼 fx에서 gx를 뺀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얘가 뭐가 된다? x축이 된다. 그럼 얘를 x축으로 쭉 기울여 준 다음에 얘가 지금 x축이 됐어. 얘가 원래는 gx였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점에 맞게 딱딱딱 그려주면 돼. 그럼 x축에 여기서 접하는 형태는 여기를 데려온 거고 x 좌표는 똑같고 여기 x 좌표는 여기 x 좌표가 됩니다. 어쨌든 x축으로 이 원래 빼진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기울여주면 된다. x축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건 뭐 알 거 없고 너네가 이렇게 이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fx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꼭지점이 여기 A에 있고 y절편이 여기 B에 있어. 요걸 지나는 직선은 이번엔 이렇게 생겼겠지? 아마 너네가 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요 케이스를 생각을 안 했지. 요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문제에서 P의 범위를 나타낸 게 없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줬어요. 얘는 그림을 준 게 오히려 너무 막 악독하잖아. 악마 아니야 진짜 이거? 그림 그려서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잖아. 그림 적어주고. 그림 안 줬으면 너네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줄 수도 있어.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한번 다시 연습해보자.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이 gx를 x축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요 교점, 요 교점 그대로 다 적으면 되겠지. 요 교점, 요 교점. 여기는 0이고 여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에 맞춰서 이거 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건 유지할 거 아니야. 최고차의 계수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fx의 gx, fx-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직 정리할 게 남았지?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찾으라는 겨? 이 부분. 얘는 이 부분. 얘가 지금 fx-gx의 두 가지 그래프니까 이 핑크색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하나씩 써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 하나씩 어디? 마이너스 2분의 p가 10개가 되려면 여기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10개니까 얘가 막
마이너스 10 원저리가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포함해줘야 돼. 0부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9까지가 딱 10개야 10개. 0부터 시작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면 뭐 9개겠지. 어쨌든 0부터니까 10개가 되려면 요 범위 조심해줘야 돼요. 여기서 계산 실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가 딱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0도 포함해. 그럼 11개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돼.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까지 가능한 거지. 양면을 곱하면 18에서 20이 될 거고 18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는 뭐라고? 18이랑 19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10보다는 작고 9보다는 크거나 같아주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 마 18, 마 19 두 가지가 나오겠지. 최대값은 요거고 최소값은 요거네. 두 개 빼면 38이 나와. 화질이 좋아졌네. 영상이. 한 유형만 더 하실까? 심하게는 6번 까지만 하고 시작. 얘는 뭐 계산만 잘하면 돼. 쭉 풀어봐. 다른 풀기까지.
오늘 어제 할 때 기본 개념은 안 풀었어? 번호 떴어? 했는데. 했어? 하긴 했어? 4.3단원 기본 개념 다 푼 거지? 그런 거지? 그렇으면 일단